아카키 예비치는 달리 어떻게 할 방도도 없었으므로 그 높으신 분을 찾아가기로 작정했다. 헌데 그가 찾아가기로 한 높으신 분이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 사람도 사실은 최근에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유력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은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그 지위는 다른 높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남들이 보기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아주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위인들이 있는 법이다.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이 대단히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다. 이를테면 관청에 출근할 때 부하 직원들이 계단 앞까지 영접하러 나오게 했으며 또 누구도 자기를 직접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모두 엄격한 수속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14등관은 12등관에게 보고하고 12등관은 9등관이나 또는 다른 적당한 사람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사건이 자기 앞으로 도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성스러운 러시아에선 다들 이런 식으로 매사에 남의 흉내내는 것을 능사로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상관을 따라하며 으스대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있었다. 어느 구등관이 어떤 작은 분국의 장으로 임명되자 당장 별실을 마련하고는 그곳을 자신의 집무실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집무실 문 앞에는 붉은 옷깃에 금색 몰장식을 단 심부름꾼을 세우고 손님이 드나들 때마다 손잡이를 잡고 열게 했다. 그런데 그 집무실이란 흔한 사무용 책상 하나가 겨우 놓여있는 비좁은 방이었다는 것이다. 그 유력하다는 인물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은 웅장하고 인상적이었지만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가 세운 방침의 요지는 엄격함에 있었다. 첫째, 엄격하여라. 둘째, 엄격하여라. 항상 엄격하여라.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꼭 거드름을 피우며 상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꼭 그렇게 엄격한 규칙을 강조할 이유는 없었다. 이 사무국에서 일하는 10사람 정도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벌벌 떨고 있는 터여서 먼 발치의 그의 모습이 힐끗 눈에 띄기만 해도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가 방 앞을 지나갈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 직원들과 평범하게 대화할 때도 위압적인 말투였고 주로 다음과 같은 3마디만 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나? 자네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자네 앞에 서 있는 게 누군지 아느냐 말이야.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도 본디 바탕은 선량한 사람이었기에 동료들과도 잘 지내며 남에게도 친절했다. 그러던 것이 책임관이라는 지위에 오르자 그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길을 벗어났던 것이다. 그는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법 예의 바르고 분별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 스스로도 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만큼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의 시선에서는 때때로 무언가 흥미진진한 대화나 모임에 끼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엿보이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을 낮추는 꼴이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허물없는 것이 아닐까,
자기 위신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는 고독한 침묵 상태를 유지하면서 때때로 두세 마디쯤 할 뿐인지라 끝내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